콤파스 3D 프로그램의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콤파스 3D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구성과 요크라는 부품을 제작해 보면서 콤파스 3D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먼저 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 그 문서의 모델 속성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요크 스케치를 생성하고 구축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콤파스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콤파스 3D가 구동되면 가장 먼저 시작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의 구성은 먼저 좌측에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들이 나오고 중앙 상단에는 생성 아래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의 버튼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알고 계십니까? 라는 부분에 콤파스를 사용하면서 익히면 좋은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도움말 버튼이나 키보드 상의 F1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콤파스 3D 프로그램에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문서입니다. 그럼 이제 부품 버튼을 눌러서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의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에 메인 메뉴라고 하는 부분, 이 메인 메뉴에는 시스템의 모든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툴바 판넬이라고 불리는 버튼들의 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툴바 판넬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파일이라고 불리는 새 템플레이트를 생성하거나 열거나 저장하는 기능들과 같이 파일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기능들의 모음이 있는 단추들이 있고, 이 파일 단축 키들 바로 옆에 솔리드 상태 모델링, 와이어프레임 및 서페이스, 그 다음 스케치 도구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작업들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의 모음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의 모음이 바로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툴바 판넬 아래에는 제어 판넬이 있습니다. 제어 판넬은 다양한 제어 요소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 먼저 트리, 파라미터, 변수,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표시하거나 또 표시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메인 메뉴의 설정, 도구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혹은 숨기고 싶은 목록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영역입니다. 콤파스 3D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사용자가 생성할 부품, 어셈블리 또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픽 영역의 상단, 그리고 툴바 판넬의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들의 모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퀵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케치 생성, 작업 공간인 그래픽 영역의 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작업하는 솔리드의 표현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검색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검색창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사용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이 검색창에 그 기능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맞는 명령들이 표시가 됩니다. 가령 여기에 옵셋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옵셋과 관련된 명령어의 결과들이 표시됩니다.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인터페이스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품을 직접 스케치하고 구축해 보면서 콤파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속성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의 트리에 파트를 누른 후에 모델 속성을 클릭합니다. 지정에는 임의적으로 1, 2, 3, 명칭에는 요크라고 입력한 뒤에 정보 변경을 위해 위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바 판넬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한 뒤에 문서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콤파스 부품의 파일 형식은 M3D로 저장됩니다. 문서 세팅이 맞춰졌으니 이제 요크의 스케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퀵바에 있는 스케치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뷰 방향을 설정해 볼 텐데 뷰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시간은 베이스 평면을 선택한 뒤에 트리에서 우리가 볼 뷰 방향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패널에 있는 베이스 평면을 선택한 뒤 위에 있는 트리를 누릅니다. 트리에서 ZX 평면을 선택합니다. 트리 버튼을 다시 눌러서 트리를 숨기고요. 이렇게 스케치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툴바의 버튼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각형 명령에 맞는 파라미터 창이 제어 판넬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 파라미터 창에서 대상 분해가 선택되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은 두 점에 의해서 찍히기 때문에 첫 점을 찍고 마지막 점을 임의의 크기에 맞게 찍어줍니다. 스마트 치수를 선택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결정해 줍니다. 가로는 34로 대화창에 입력을 해주고 세로를 클릭한 뒤에 세로는 70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린 사각형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는지 확인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퀵바에 있는 표시 자유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주색 표시가 뜨는데 이 표시는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스케치의 구속을 위해서 구속 툴바에서 점 합치기를 선택해 줍니다. 점 합치기를 클릭한 후에 그래픽 영역의 원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가리키는 정점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영역의 원점과 스케치 원점을 각각 선택해서 구속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주 색상의 자유도 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사각형 스케치를 마치고 치수를 정하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스케치 모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케치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좌측 트리를 보면 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